안녕하세요, 붉은 사자 대검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1등 드랜 친구의 게임을 볼 기회가 생겼었는데 한국 드랜과 많은 차이가 있어 여러분께 차이점을 설명해드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 일부 뱅가드들이 투창 스위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중국 드랜도 그것처럼 초반에 광창 대신 투창을 들고 시작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었는데 투창을 들었을 때 공속과 쿨타임 감소가 있어 초반에 투창을 들고 게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드랜은 분명 초반에 강한 캐릭터지만 아직 무큐기의 쿨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강한 스킬이 빠지면 상대방의 접근에 크게 취약해지기 때문에 주로 첫 인게이저 버팔로포를 사용할 때까진 투창을 들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경우가 자주 보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 핵심입니다. 중국 드랜과 한국 드랜은 거의 다른 직업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콤보 부분에서 판이하게 다릅니다. 먼저 한국 드랜의 기본 콤보입니다. 기회를 잡은 후 E1&D 콤보를 길게 가져가며 다시 한번 후겐의 쿨타임과 기회를 잡는 데에 사용되었던 인게이저 혹은 힘창의 쿨타임을 버는 데에 중점을 두는 편입니다. 이것을 위해 콤보 중간에 서라운드나 패러트루퍼 등을 섞어 콤보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립니다. 드랜의 결투장 적중률은 12%대로 결투장에서 낮은 편이지만 평타 2타에서 스톡을 걸러낼 수 있고 서라운드에서도 2타에서 스톡이 빠질 경우 대처가 되기에 스톡이 떠도 적중률에 비해 콤보를 이어나가기 편합니다. 다음은 중국 드랜의 콤보입니다. 스탠딩 피격기가 없는 직업에게 인게이저로 기회를 잡았을 때 곧바로 후겐 스로우를 걸지 않고 스탠딩 콤보로 이어갑니다. 사냥과 달리 결장에서의 서번트 랜스는 오로지 수동 사출만 가능한데 후딜레이가 꽤 존재하는 스킬인 니들러를 맞춘 후 콤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서번트 랜스를 사출해 경직을 풀리지 않게 하고 서라운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후겐 스로우 이후의 상황입니다. 상대가 스탠딩 피격기가 있는 직업이었다면 인게이저 후 곧바로 후겐을 이용해서 콤보를 넣었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공중 콤보 상황에서 딜을 뽑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예시에 쓰인 영상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국 드랜은 이 후겐을 이용해서 최대한 딜을 뽑아내려 합니다. 일부 한국 드랜도 이 후겐을 이용하지만 중국 드랜의 경우 이번에도 서번트 랜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콤보를 연계합니다. 평 2타에서 쓰는 서번트 랜스는 스톡 빼기 그리고 3타를 쓰지 않고 다시 평 2타 반복하는 타이밍을 잡기 쉽게 해줍니다. 이 후겐 콤보 중이라서 동시에 버프를 2개씩 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버프를 걸어 주었습니다. 때문에 이 콤보를 자주 사용하는 중국 드랜은 아예 고대의 기억, 자버프 둘 중 하나를 기회를 잡지 않았을 때도 수시로 켜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버프 후 퀵펀터로 땅에 닿지 않게 콤보를 이어나가고 계속해서 땅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앵클컷을 쓰는데 거의 모든 마창사들이 딜링용으로 마스터하는 앵클컷을 1만 찍어 콤보 시간을 늘리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드랜의 대시평타는 생각보다 역경직이 깁니다. 그래서 서번트 랜스 사출로 스톡 빼기 겸 높이를 유지하면서 어퍼로 연계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서번트 랜스는 스톡 빼기의 용도뿐만 아니라 앞의 대시평타가 스톡이 났을 때도 사출로 콤보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턱이 발생하지 않아 스턱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니들러 서번트 랜스를 써줍니다. 다다니트 스킬인 니들러는 스턱이 섞여도 연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콤보에서도 니들러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스턱에 대처한 모습입니다. 이후 중력 보정바에 다다른 상태에서 파르티잔을 쓰고 이 친구의 판단에선 아직 딜을 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평 2타 서번트 랜스 그리고 두더지 사냥을 사용합니다. 이때 땅에 닿기 때문에 첫 번째 후겐의 충돌 데미지가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두더지 사냥으로 살짝 떠오른 상대방에게 두 번째 후겐을 걸고 타이밍을 맞춰 서번트 랜스를 사출해 가라앉는 시간을 살짝 늦춥니다. 현재 상대방은 굉장히 중력 보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제 타이밍에 서번트 랜스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후 버팔로포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 콤보의 극딜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마스터하지 않는 기회잡이 겸 이동기인 버팔로포를 마스터한 모습입니다. 콤보 시간이 길어 인게이저의 쿨타임이 다시 돌아왔기에 버팔로폴과 함께 딜을 넣는 데에 사용하고 어설트까지 연계합니다. 어설트의 쿨타임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가 특별히 상위 스킬을 쓰지 않은 채 넣을 수 있는 콤보 데미지입니다. 어설트로 홀딩되어 있는 동안 번로커스트, 날개 깨기, 스케일 그라인더 등 비교적 상위 기술을 쓰며 콤보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선 스케일 그라인더로 마지막 극딜을 넣은 뒤 잔뜩 보정을 받은 상대방을 피해 페니트레이테드로 거리를 벌립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콤보에 45제 없이도 이렇게 딜을 많이 뺄 수 있는데 왜 한국들에는 이 콤보를 쓰지 않냐? 다 바보들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성향이 다릅니다. 한국들의 콤보는 전체적으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성향을 띠고 중국들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향을 띱니다. 단순히 콤보의 난이도가 높기에 하이 리스크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탠딩 부분에서의 하이 리스크는 니들러 서번트 랜스 연계입니다. 서번트 랜스는 경직도가 매우 짧아 정확한 타이밍을 요구하며 스탠딩 경직으로 써먹기엔 불안정한 스킬이라 본인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과 무관하게 반격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너무 긴 콤보 시간입니다. 이렇게 콤보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이후갱 콤보를 시도한다면 더욱이 극딜을 위해 스탠딩을 넣은 이후라면 드렌 특유의 낮은 적중률 때문에 아무리 스턱 대처를 해도 결국 콤보 숙련도와 상관없이 콤보 실패의 확률이 꽤 높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콤보를 마친 후의 스킬, 특히 이동기의 부재입니다. 콤보 레시피의 핵심이 후반에 쓰는 버팔로폴이기 때문에 콤보를 마친 뒤 뒤로 빠지는 스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니트레이테드를 이용해서 뒤로 빠지곤 하는데 그것이 쿨일 때도 있고 페니트레이테드만으론 충분히 빠지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스킬트리 자체를 이 콤보를 위한 스킬트리를 찍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견으론 마창사의 테크닉 중에선 한 손 안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난이도고 아마 결투장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의 난이도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버팔로포를 꼽기 전까지의 콤보를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가져가야 하며 콤보 중 계속해서 서번트 랜스를 이용해서 스턱을 빼거나 앞 스킬이 스턱 났을 때의 상황을 대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실패 확률을 딛고 콤보를 성공시켰을 때 기존의 드렌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딜을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라별 드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나라별로 차이점이 존재하는 직업 혹은 테크닉은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으니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업로드하던 영상과는 다른 종류지만 모쪼록 흥미롭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국 드렌의 스킬트리와 게임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